이제 특별대담 공정언론 국민연대 최초로 위원장 모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요즘 아주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아, 원래 이런 위원회가 좀 덜 바빠야 될 텐데 얼마나 언론이 이게 형편없으면 정신없이 바쁠 수밖에 없겠습니까?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글쎄 말이에요. 예.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이 정원유착 의혹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이번 MBC의 이 행태를 자막 테러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우선 저는 먼저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우리 한국의 지난번 이 뉴욕 조금 마이크 가까이 좀. 예, 땡겨서 대통령의 뉴욕 방문과 관련해서 네. 이 소위 말해서 지금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게 이 자막에 대한 얘기지 네. 않습니까? 이 말이 어떻게 들리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편부터 해서 지상파까지 해서 TV, 라디오에 많은 시사평론가 네. 그리고 교수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 말이 맞다 또는 뭐 이 말이 해석에 들리는 게 이러니까 뭐 어디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사실은 그 대통령이 해외를 나가서 세계를 상대로 일종의 외교 활동을 한 거잖아요. 그럼 예. 대한민국의 국익을 걸고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적어도 이 논의의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의 해외 외교의 의미라든지 성과라든지 혹은 과제에 대한 논의가 주가 돼야 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거의 대한민국 전체가 뭐냐면 단어 몇 개를 제대로 들었느냐 안 들었냐에 대한 논란으로 빠지는 거예요. 아. 뭐 이걸 주도한 게 MBC지 않습니까? 네. 혹은 일부의 친민주당에 가까운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의 적어도 외교 활동의 논의를 굉장히 저급한 수준으로 떨어놓고 있는 거죠. 사실. 네. 네. 저는 종편이나 TV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시사평론가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외교 활동에 대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네. 네. 이걸 무슨 단어를 가지고 제대로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 문제로 가져가는 거는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MBC가 지금 자막을 잘못 썼다. 네. 이게 이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잖아요. 예. 미국이라는 괄호 안에 단어는 아예 없었고, 네. 그다음에 XX라고 표현된 부분도 이 정확하게 어떤 이 용어였는지가 지금 확인되지 않고, 예. 그다음에 이 뒷부분에 나오는 바이든은 명백하게 잘못된 예. 자막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우리 최초로 위원장도 오랫동안 KBS에서 PD를 해오셨잖아요. 예. 지금도 PD 하시나요? 예. 예. 저하고 예전에 추정 60분에 제가 진행자 때도 PD였었어요. 그러니까 자막 처리를 예. 직업적으로 많이 해오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통상 자막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선 뭐 이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네네. 정확하게 발음 되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를테면은 뭐 사투리가 있다든지 네. 혹은 좀 더 이 가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 말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는 거죠. 사실. 네. 그런 정도가 기본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예. 저는 33년 동안에 KBS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네. 경우를 처음 봤습니다. 아. 무슨 얘기냐면 예.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허. 저희가 처음에 이 논란이 벌어져서 지난주에 저희도 제 개인적으로 한 10번 들어봤습니다. 주변에 예. 들어봐라 그러거든요. 예. 그럼 소위 말해서 욕설 했다고는 그 XS 표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욕설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사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뒤에 바이든이라는 얘기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사실.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런 자막을 입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자막을 본인이 본인의 성향인지 모르겠지만 특정 의도성을 가진 자막을 입힌 거잖아요. 네. 그럼 방송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에서 명확하게 위반되는 거는 거죠. 네. 예. 지금 제가 아까 전해드린 MBC 노조 제3노조의 예. 오늘 입장문을 보면 네. 현장에 있었던 MBC의 기자가 네.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입힌 과정을 뭐 사람들 당시 기자실에 있던 다수의 기자들이 바이든이라고 들었다라고 해서 바이든이라고 옮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그러면 다수의 기자가 누군지를 드러내야 될 거고. 예. 그 기자의 특정한 기자 다수의 누구누구가 무슨 네. 근거로 해서 그게 바이든인지 예. 혹은 뭔지를 얘기를 그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될 겁니다. 우선. 네. 근데 막연하게 뭐 우리 기자들 흔히 하는 말로 들었다든지 누구라든지 다수라든지 이래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대단히 잘못된 보도 행태예요. 예.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근거 없이 아무나 갖다 붙여서 하는 행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건 네. 좀 건절돼야 될 punk트라고 봅니다. 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기자가 몇 명이 구체적으로 뭔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지금 정확하게 나오는 얘기는 뭐 음성 분석을 통해서라도 그 단어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 기자가 MBC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근거도 없이 그냥 다수의 기자가 들었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는 얘기죠. 네. 아마 재판에 가면 그건 인정받을 수 없을 겁니다. 더구나 그 기자가 이제 국회에서라고 하는 그 대목을 기자는 무대에서라고 들었다고 했는데 뒤에 바이든을 먼저 딱 정해놓고 보니까 바이든이 무대에서 뭐 했다는 식이 되니까 이 기자 안 맞지 않냐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기자가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에서라는 자막이 결정됐다고 현지에 있었던 이 기자가 지금 해명이랍시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팩트는 따로 두고 자기들 프레임 속에 맞는 단어 가지고서 자막 만들었다 이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이라면 방송이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공정해야 되잖아요. 또 그리고 근거가 명확해야 될 겁니다. 네. 더군다나 이게 대통령이 아니래도 대한민국의 국익이 관련된 문제가 아니래도 한 개인에 대해서 명예와 관련되는 문제라 그러면 네. 더더욱이나 신중해야 되고 더더욱이나 정확해야 됩니다. 사실은 네. 그렇잖아요. 그럼 이건 대한민국 국익을 사실은 해외와 관련돼서 연관되는 문제가 위상이라든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발언이지 않습니까? 네. 그 사적 발언의 공간을 공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 공간을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지도 않은 말, 들리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들린다고 해석해 놓고 거기다가 하지도 않은 내용을 미국이라는 얘기를 붙여놓는 얘기를 명확하게 조작 방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방송을 보지도 못하고 그런 방송 나가서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워낙 대부분의 언론이 예. 그 방송, TV 방송이 자막을 다 처리를 하거든요. 예. 뭐 그의 가독성 높이고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자막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저 명확하게 잘못됐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 저희도 이전에 방송할 때 네. 그 사투리를 좀 그거 하기 위해서 혹은 표준말로 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그분이 그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표준말로 바꾼다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바꿨는데 예. 당사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 취지와 다르게 전달돼서 항의하고 저희가 고쳐준 일도 있었어요. 그럼 그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투리 좀 교정한 정도 가지고 혹은 좀 잘 안 들린다는 얘기를 표현해 가서 그걸 조금 단어의 그 선택을 좀 바꾼 걸 가지고도 심각한 항의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자막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고 그래서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적어도 저렇게 들리지 않는 문제는 쓸 수가 없는 문제예요. 맞아요. 예. 그 일테면 이제 사투리에는 좀 친근하게 약간 비속어처럼 보통 생각하는 말을 친근한 친구한테 반갑다는 표현으로 쓸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 자막으로 옮기면은 좀 이상해지는. 그렇죠. 그래서 그 듣는 분이 뭐냐면 인터뷰 하신 분이 그 내 취지와 벗어났다. 네. 특히 뭐냐면 그게 개인의 이미지와 관련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네. 혹은 자기 해명과 관련되는 문제, 기업들이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개인의 이미지라든지 또는 이해관계 걸린 문제는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항의 전화를 하고 저희가 또 설명을 하기도 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자막을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문제나 또는 다른 동영상으로 할 때는 그렇게 처리를 해준다 해서 합의를 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런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말이 뭔지가 들리지 않는 문제잖아요. 저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이미지 관련되는 문제잖아요. 네. 우리 국익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지금 들어보니까 그 발언을 가지고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백악관하고 국무부에다 서신을 보냈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 더더욱이나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어쩌면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발언이잖아요. 그걸 사적인 발언을 그렇게 공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경과가 훨씬 더 명확하고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죠. 이 경우에는 대통령실의 사전 확인 작업을 하는 게 필수적인 거 아닌가요? 예.
이게 아주 명확하게 들려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하는데 네. 명확하게 들리지 않아서 자기들끼리 야 어떻게 들리냐라고 물어보고서 자막을 올릴 정도면 네. 당연히 그 전에 대통령실에다가 이런 우리는 이렇게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워딩이냐 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MBC 삼노조 측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보면 예. 물었다고는 합니다. 어. 그런데 대통령실 답변이 부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썼다는 네, 거거든요. 네, 네. 지금 나오는 얘기. 부인하지 않았다. 그럼 부인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근거로 해서 틀린 얘기를 쓸 수는 없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부인하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잘 들리지 않는 내용을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얹은 얘기는 거리감이 무지 큰 문제고 예. 사안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부인하지 않았다는 걸 가지고 그렇게 확장해서 쓸 수가 없는 문제고 일반적인 객관적인 우리가 보도 행태를 보도를 한다 그러면 그게 네. 쓸 수가 없는 문제죠. 만약 제보라 그러면 저는 못 씁니다. 저는. 예. 이 기자, 언론인, PD의 그 직업윤리상 그런 이거 뭐 상황이라면 차라리 특정을 포기한다. 우리 고선생님 말씀 전에 추정식부 같이 진행했다 예.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예. 방송 같이 했지만 그게 대단히 예민한 주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특히 이해관계들 불법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당연히 그게 본인이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는 특정한 팩트가 확인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정한 잘못된 거가 확인되는 것까지는 좀 더 몇 단계 더 건너잖아요. 그런 예. 경우는 확인되기 전까지는 쓸 수가 없고 방송을 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추정유식분 한 아이템 할 때 한 달 이상씩 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서가도 걸러주거든요. 예. 그건 대서가 입장에서도 그런 거는 내지 마라 그러고 그게 맞지 어허. 않습니까? 예. 근데 대통령실에서 부인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가지고 마치 자기 해석이 옳다는 걸 가지고 쓴다는 얘기는 그거는 논리적으로 굉장히 점프이 된 거고 네. 국가 이익이나 또는 그 대통령 이미지와 관련해서도 크게 사실은 부적절한 행태를 한 거죠. 지금 또 한 가지 이제 논점 중에 하나는 예. 그런데 이게 SNS에 유포되기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 네. 예, 어쨌든 전달이 된 정황이 지금 합리적 의심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 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뭐 지금 얘기한 대로 정언유착이라고 봐야 예.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좀 따지고 보면 이게 그 전날 뉴욕에서 박종일이라는 촬영 기자가 네. 그 이 대통령이 홀에서 사적으로 한 얘기를 네. 녹음을 했는데 그게 50분 중에 그게 딱 걸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 그걸 가지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 와중에 풀기 전인데 이제 풀었는데 그게 이게 잘 들리지 않으니까 자신 있게 못 내지 않습니까? 네.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MBC 기자 중에 누군가가 이게 대통령이 비속어를 썼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하, 지금 예. 나오는 얘기하면.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20일 날 오전 9시 19분이죠. 이렇게 민주당 이 보좌관 한 명이 네. 성이 최 씨라 그래요. 예, 최모라는 사람이요. 이 친구가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MBC 보도 곧 나간다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14분 뒤엔 9시 33분에 예. 33분에 박원근 원내대표가 예. 그 정책 조정에 의해서 대통령의 외교적 잘못했다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는 MBC가 10시 7분에 네. 인터넷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네. 12시 넘어서 공중파에 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여기서 우리 권수님 주목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게 박원근 의원은 어떻게 해서 MBC가 이게 그런 식의 내용으로 외교적 참사에 가까운 비판적 내용으로 나간다는 내용을 어떻게 알았으며 어떻게 알았을까? 예. 그러면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보고를 하니까 원내대표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건 절차를 밟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MBC가 그런 부정적인 내용을 하는 걸 알고 그게 유사한 내용을 하고 나니까 실제 MBC 글이 나갔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정보가 주고받았다 되는 거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렇잖아요. 사전에 유포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MBC가 나갈 거를 미리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사이에 합리적 의심을 할 공간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더 나아가면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난 5년 동안에 혹은 지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등간에 가장 편파 방송이 심각했던 방송사가 중에 하나가 MBC고 네. KBS고 YTN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분들 행태가 뭐냐면 매우 일방적으로 민주당이고 그다음에 친 이재명 방송이었어요. 예. 저는 국민의힘 위주 방송하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비판을 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까운 예로 우리가 뭐 김건희 여사 녹취록 것도 마찬가지지만 네. 네.
뭐 그 사적 공간에 건 얘기를 녹음을 뭐 이 방송을 하면서 네. 대통령이 지금 하지도 않은 얘기를 요구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왜 그 당시에 이재명 씨가 아주 그 뭡니까 그 정말 폐륜적인 쌍욕. 그렇지 예.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 왜 안 합니까 그러면 그렇잖아요. 네. 뭐 그런 거 등등 해가지고 편파 방송으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네. 지금 이 행태도 뭐냐면 정상적인 보도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 정상적이 않은 특정한 의도를 가진 행태가 특정 당에서 먼저 방송할 거 알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네. 그럼 합리적 의심을 할 공간이 저는 충분히 있다 그러고 이거를 네. 억지식으로 뭐 이걸 물타기식으로 할 게 아니고 네. 저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해요. 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MBC 뭐냐면 이거거든요. 예. 그러면 도대체 하도 저런 말하니까 그러면 그 자막을 누가 입혔느냐 그러면 미국이라는 자막을 누가 했느냐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누가 했냐 그러니까 거기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MBC 측이. 네. 그래서 지금 MBC 3노조에서 뭐라고 공문을 보냈냐면은 자 그러면 편집할 때 그 CCTV가 다 달려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 CCTV 보자 그러니까 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냐면 그러면 공문을 보냅니다. 이제 MBC 노조에서 이 CCTV를 보존해라 이게. 만약 범죄면 범죄 증거 인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공문을 보내놨어요. 일단 네, 보내놨다고. 네. 그럼 이 부분도 본인들이 그렇게 떳떳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MBC에 동조하는 그 이 편파 방송사 내지는 그런 매체들이 네. 오늘 또 언론 노조가 뭐 성명서 안 했더라고요. 지지 성명서를요. 그럼 그런 데 대해서 본인들은 문제의식을 저는 안 가진지 왜 모르겠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아니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잘 들렸다 그러면 그 자막을 누가 입혔는지 설명하라는 이야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겠어요. 그 방송사 시스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객관적으로. 예. 조사와 수사 필요하다면 예. 방송사 시스템상 예. 대통령의 순방 외교 중에 있었던 대통령의 발언 예. 이거를 자막을 입혀서 그것도 비속어 논란을 예견하는 자막 아닙니까? 예. 입혀서 방송을 할 때 네. 이게 어디까지 보고가 돼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저 수준 같으면은 당연히 보도본부장이 알아야 된다고 봐야죠. 예.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상식적으로 보면 보도본부장 바로 사장인데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상식적으로 보면 네. 이게 사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가에 대한 얘기 또는 대통령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사장인데 보고돼야 된다 봐야죠. 그래서 저는 조사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뭐 일부에서 또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왜 방송의 독립적 정치적 독립을 훼손한다는 등 뭐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고 봐요. 아니 잘못했는 거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는데 그게 성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미 고생 기억하시겠지만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한 번을.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두 번을 압수수색 받았고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세 번을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위법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이런 과정에서는 대통령실도 대한민국에 성역이 아니죠. 성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언론사가 왜 성력이 돼야 됩니까?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는 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도를 할 때 그거를 불필요하게 이 간섭이라든지 외압을 할 네. 때의 문제의 얘기지. 네. 이것처럼 지금 명확하게 하지도 않은 얘기를 또는 지금 그 설명해야 될 것들을 설명하지 않는 행태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MBC만 성력이 돼야 됩니까? 네. 도둑놈이 저 MBC 안으로 도망가면은 경찰이 못 들어가는. 저는 뭐 그 고쳐야 된다. 뭐. 이게 MBC가 쏜대가. 자, 알겠습니다. 자, 조사와 수사. 아까 말씀 중에 최근에 그 공영방송사의 편파 왜곡 보도, 네. 특히 이제 대선을 우리가 치렀기 때문에 네. 대선 때의 왜곡 편파 보도 아주 심각했잖아요. 예. 이 사례를 우리 그 공언련, 네. 공정언론 국민연대 공언련입니다. 공언련에서 발표를 했죠. 네. 예,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뭐 이렇습니다. 그 전체가 제가 대통령 선거 때 한 100일 동안에 네. 1,300건을 적발했을 거예요. 지방선거 4주 동안에 200건을 적발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심플해요. 뭐냐면은 예. 민주당 혹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축소 해명입니다. 또 그러니까 그쪽의 반론을 충실히 실어준다든지 그래요? 그쪽 사람들의 얘기들을 더 많이 듣는다든지 네. 해명 위주가 되고 또는 네. 이제는 축소하는 거죠. 이재명 씨뿐만 아니고 뭐
그 부인 김혜경 씨 법인 카드 문제도 예. 저희는 그걸 무슨 프로에서 몇 시에 대해 누가 발행했는지를 백서를 기록 다 해놨습니다. 아, 예. 반면에 윤석열 후보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의혹을 가지고 확대하거나 왜곡하거나 키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됩니다. 그 후보 가지고 문제가 약하니까 장모가 드러나고 그다음에 부인이 드러나고 네, 그냥 네. 온 집안을 도둑을 내는데 네. 그거를 사실관계 입각에서보다는 이 추측이나 의혹이라든지 뭐 이런 식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너무 비교됩니다. 아하, 예. 제가 이전의 건들은 그렇지만 그때 백서에 나온 것들을 세세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제가 예. 최근 걸 한번 들어볼게요. 그 네. 행태를 보면 이렇습니다. 9월 16일일 겁니다. 아마. 네. 9월 16일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재명 씨에 대한 잘못된 그 수사가 수면으로 올라오는 시점이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대선 때 고발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가 되니까 갑자기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를 다시 들고 나왔어요. 민주당하고 아하, 했어요. 예. 그거는 이미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고전에 2년 동안 해가지고 탈탈 뒤져가서 문재인 정부가 해가지고 혐의를 못 찾아가 기소를 못했던 사안이에요. 그래요, 예. 그럼 구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럼 그거를 MBC 뉴스데스크에서 탑에다가 5꼭지를 달아서 배치합니다. 그래요? 그 구문을 우리식으로 보면 뉴스가 별로 훨씬 떨어지거나 안 되거나 되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사건 전개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비상식증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반면에 그날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그 성남 FC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네네. 그건 새롭게 진행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재명 씨라고 하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전 시장이 법정에서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 예. 그 두 개 뉴스는 앞에 걸 앞에다가 달아서 5꼭지를 붙였지 않습니까? 네. 그걸 47분이 지나서 21번째, 22번째 배치를 해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면 뉴스를 끝까지 집중해서 안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적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47분대 배치라는 건 뭐냐면 예. 이 지역 방송사들이 광주나 부산이나 대전에 있는 방송사들이 로컬 뉴스를 그렇죠. 내기 때문에 그 뉴스 안 나갑니다. 이게. 아, 그렇죠. 예.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강원도. 네. 이걸 거기다 배치한 거예요. 아하.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은 예.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이사장이었던 김문기 씨가 네. 대선 때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 후보가 나는 김문기를 모른다 이랬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김문기 씨하고 같이 다녔던 사진들이 동영상에 나왔어요. 보도가 예.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럼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허위사실 유포로 해가지고 그렇죠. 이재명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지금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고 네. 저게 유죄가 입증되면은 뭐냐면 그 대통령 선거 때 보증받은 선거 그 자금들 있지 않습니까? 네, 430 얼마. 450억 가량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네. 이 뉴스는 빠졌어요. 아예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아예 빠졌어요. 그렇죠. 이게 뭐 말이 되는 야, 뉴스입니까? 뭐 대단한 MBC네.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세상을 만드네 지금.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예. 하나만 더 볼게요. 그 16일 날 17일 날 주진우 라이브에 뭐가 나오냐면요. 주진우, 양지열, 그 박지훈 변호사가 나와요. 네. 이분들이 다 종편등대 보면 아주 친민주당 변파적인 방송으로 비난받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 아주 전형적인 좌파. 이 세 분이 한 정치적 생활을 가지고 딱 드러내가지고 네. 뭘 하냐면 그 50분 동안에 뭐냐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네. 경제정책, 국민의힘 내분, 김건희 여사 특별수사 요구하는 이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50분 방송합니다. 그래요? 이번에 부정적인 내용만 50분요. 네. 50분. 반면에 이재명 씨 수사가 시작된 뉴스는 얼마나 나갔을까 그렇습니까? 오색이 나가긴 했어요. 나갔는데 30초 나왔습니다. 30초. 50분 대 30초인데 이 30초도 이재명 그 지금 대표를 변명하는 뉴스로 30초를 깝니다. 그래요. 그나마도. 예. 이런 방송은 있을 수도 없고 저는 이런 방송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노태우 정부 때도 보지도 못했고 전두환 때도 전두환 대통령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뉴스는. 네. 이게 어떻게 공영방송입니까 이게. 부끄러워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지금 이 시점에 한국의 언론 상황이 있잖아요. 이 네. 공영성이 완전히 붕괴됐다 봅니다. 네. 네. 이 5개의 언론 공영방송사들이 다 언론 노조가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 위원장이나 노조 출신들이 핵심들이 지금 사장이 이하 경영진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취재진도 그렇단 말입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비롯되는 이 편파 방송의 행태들을 지난 네. 대선
그리고 지금 정부 들어서고 나서 5개월 동안 지켜보면 있으면서 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식의 일방적인 행태 50분 대 30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행태들에 이게 아무런 제재도 안 받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심각한 제재감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또 제소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정은주 씨가 지금 방통심의위원장입니다만은 민주당에서 임명했던 방통심의위원들이 다수지 않습니까? 네. 선관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 그냥 손방망이 넘어가요. 어허. TV조선 같은 데는 뭐 점수 조작해가지고 지금에서 뭐 제재해가지고 사실상 재가를 물려가지고 보도 제한을 두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조사 대상이지만. 예. 반면에 이 정말 노골적인 TBS부터 해서 KBS, MBC 이런 방송사들은 제재도 안 받고 남아있는 거예요. 제재 심의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 저는 완전히 한국의 지금 공영언론 상태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라고 봅니다. 네. 개혁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요. 이 시작이 지금 또다시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게 MBC라고 보여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 이건 그냥 산발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네. 구조적으로 5년 이상 내려온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방송을 이 앞에서 끌어주고 네. 뒤에서 받쳐주고 옹호해주고 네. 하는 게 한상혁의 방통위 네. 그리고 정연주가 딱 자리 잡고 있는 방심위 예. 이 두 기관이죠. 예. 그리고 이자들은 지금 임기가 남았다고 버티고 있어요. 임기가 남았다고. 예. 뭐 언제까지 버티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런데 말씀 중에 나온 그 TV조선 재성인 점수 조작. 예. 이건 범죄 아닙니까? 이게 수사 중이죠. 네, 매우 위중한 범죄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선은 이게 지금 이 방통위에 대해서 감사가 청구되었고 네. 감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이 그런 범죄 사실이 발견되어서 네. 그 감사원에서 이 검찰에도 고발을 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검찰에서 이게 그 압수수색 같은 중한 그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원에 소명을 해서 법원이 인정을 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요것도 좀 과정을 보면 그러고 나니까 그날 그 소위 말해서 민연는 또는 여기에 동조하는 일부 교수들, 네. 학회 뭐 그 유명한 데입니다 사실은. 그런 데서 이 압수수색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분들 낸 성명서를 보니까 자기들이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심의위원들은 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난센스인 게 본인이 심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심의원이 아닌데 이게 심의가 조작이 없다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때 호텔에 4박 5일인가 예. 아예 다 이렇게 차단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민단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네. 본인이 당사자가 아닌데 알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아니라는 전제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보지만 그 범죄자들이 대부분 다 행위가 확정되기 전에 다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상직 씨라고 유명한 이스탄불 네, 오너 있지 이스탄불. 않습니까? 예. 이분도 그 국회의원직을 민주당 국회의원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수사가 지날 때 아니라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정말 뭐 자기는 하늘에 한 점 부끄러움 없다고 해놓고 나 지금 감옥에 가서 법정 구속돼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범죄를 받는 분들에 대한 그 변명은 사실 따져봐야 될 문제고 네. 이분에 대한 판단들은 조금 뭐냐합니까? 좀 유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시민단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중한 문제냐면 소위 말해서 이게 사적 기구도 아니고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공공기관의 행위라는 거는 사실 절대적 신뢰를 확보해야 되고 절대적 신뢰는 공정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조작의 혐의를 받는다는 건 얘기는 이거 자체 굉장히 위중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법원 네. 판결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압수수색이 법원으로부터 떨어졌다는 자체도 대단히 모욕죄이고 저는 이 사실을 묻히라도 만약 기소가 되면 한상혁 방송인자 물러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네. 이게 관련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사실 국가기관이 범죄를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방통위는 국가기관입니다. 법이 정한 최고의 제재를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집단을 어떻게 국민이 믿고 세금 내고 따르겠습니까? 어느 종편사가 어느 회사가 이런 정부가 제재를 하는 과정을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한 사회의 질서가 붕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아까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범죄자들이 죄졌다고 시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예.
이 정치판에서 내가 뇌물 받았으면 내가 할복을 하겠다고 예. 큰 소리 쳤던 정치인들이 여럿 있는데 예. 아직 할복했다는 정치인은 없어요. 저도 그 민현는이라는 데가 결국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몸담았던 데거든. 이사장을. 네, 그랬죠. 뭐 제 식구 감사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예. 제대로 된 민현는이라 그러면 예. 시민단체라 그러면 여기 출신들이 지금 공공기관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제대로 된 시민단체라 그러면 적어도 사실관계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게 범죄로 드러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성명서를 발표하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성명서를 발표하는 건 저기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네.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나오는 것 자체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시민단체가 아니라는 걸 역설적으로 말해준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 방통위 이 문제는 감사원 감사를 거쳐서 지금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수사 추이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네. 짧게 좀 네. 짚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이건 뭡니까? KBS, TBS 공동체 라디오 방송 지원 협약?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KBS하고 TBS의 콘텐츠를 네. 전국 26개인가요? 그 라디오 방송사들인데 준다는 거거든요. 명목은 뭐냐면 재난에 관련돼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 그러는데. 예, ETBS가 교통방송, 예, 편파방송 아주 예, 김어준이 하는 예. TBS. 예. 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첫째는 뭐냐면 재난을 당하면 네. 사람들이 정보를 어디서 많이 얻느냐 그러면 라디오가 아니고 누가 어느 시간에 그 바쁜데 라디오 찾아가 주파수 맞춰가지고 합니까? 예, 다들 SNS로. 그렇죠. 집에서 보면 예. TV고 아니면 이동할 때는 SNS나 그 스마트폰을 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하죠. 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도 네. 코로나 같은 경우에 뭐 라디오 방송하거나 TV 방송 안 하잖아요.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하잖아요. 이미 그렇게 됐어요, 시대가. 그러니까 이 편파 방송이 TBS가 라디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KBS도 라디오에 지금 주진우 책임부터 편파 콘텐츠가 널려 있거든요. 예. 이 라디오 콘텐츠를 재난 이름으로 준다는데 그 재난으로 라디오에 주는 것 자체는 그 전송망 자체 방식에 맞지 않을 뿐더러 더군다나 이 콘텐츠를 주는 회사가 지금 편파 방송으로 되게 심각한 지탄을 받고 있는 두 개 방송사가 준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도대체 근데 그것도 뭐냐면 저가 내지는 무상으로 준다는 걸 열어놨단 말입니다. 공익 콘텐츠나 이름으로. 네. 그래서 저희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네. 하려고 그러면 뭐냐면 이 방송사들이 주는 게 적절하지 않고 수단도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굳이 주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전에 이리 해석하는 거죠. 이 라디오 방송들은 심각하니까 어떤 생각들을 비판을 받고 있냐면 이 지역에 있는 이 26개 방송사들이 다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대부분이 그런 방송사고 이 편파적인 콘텐츠를 지역 단위로까지 확대시키는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이 교통방송 TBS 서울이잖아요. 그럼 KBS의 라디오도 사실은 일정 부분 잘 들리는 데가 안 들리는 데가 있거든요. 이거를 난시청 이제 지역이 있죠. 예. 지역 단위로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의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취지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 이거 하지 마라. 적절하지 않다. 방송사도 적절하지 않고 그 이유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굳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 콘텐츠 정해야 됩니다. 뭐냐면 날씨, 기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정해서 한다 그러면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겠지만 그런 거 제한 없이 뭐 날씨, 기상, 뭐 재해 이런 거와 상관없이 공익 콘텐츠 들어놓으면 지금 뭐 김호준도 공익 콘텐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의도가 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라든지 지금 MBC KBS, KBS, TBS 사장님도 공문을 보냈고요. 방통위도 보내놨습니다. 이게 부적절하다. 그리고 이 국회 여야 문광위에도 보내놨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에는 서울시의회 의장을 만나서 이 항의 사안을 전달하고 경위를 설명해서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아까 말씀한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저희 운동이 그냥 이 성명서 내는 대로 거치지 말고 실제적으로 변화를 가지는 쪽으로 가자고 이제 방향을 바꾸고 있거든요. 성명서 다음에 찾아간다든지 집회를 한다든지 정책적 대안을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 이번에 직접 항의사안을 발송하고 찾아가는 것도 그런 식의 실제적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운동으로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좌파들이 궁지에 몰리면 늘 아주 회개망측한 꼼수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국면을 싹 흐리고
전환하고 빠져나가거든요. 네. 지금 이것도 그 꼼수 중에 하나인 것 같으네. 네.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우리 최초로 공정언론 국민연대 공언련 최초로 위원장님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앞서 잠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그러시죠. 어쨌든 그 한국의 언론 환경이 매우 저는 이 정상적인 공정한 언론 환경이 완전히 붕괴됐다 보입니다. 네. 이게 고개 공영 방송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언론들이 전부 다 정치적으로 편향적으로 줄을 서서 쫙 갈라진 거예요. 그 갈라진 게 매우 심각하게 운동장이 편파적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민주주의 정치고 여론 정치라 그러면 이 여론은 결국 이게 언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결국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훼손하는 문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는 문제고, 네. 그 훼손이 지금 이 편파적 언론 환경에 완벽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기울어진 운동장 말씀하시니까 예. 이재명이가 말이에요. 예. 요즘 입만 열면 지가 불리하게 기울어진 언론 환경이라고 맨날 떠들고 다녀요. 예. 그거 어떻게 들으세요? 저는 그분이 되게 비상정치적 생각하는데요. 예. 예를 들면 이런 예를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끝내볼게. 예. 그분이 어느 날 가서 이 박근혜 대통령을 찬양하는 얘기를 대구 지금 했었어요. 예, 대선 때. 그리고 호남 지역에 가서 거기에 비판받으니까 아니 내가 그 말을 한 걸 사실이라고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뭐 한 그런 말 바꾸는 행태들은 이제 억지 강변이라든지 대장동 주범이 오히려 자기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상식을 가진 분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해서 저런 분을 민주당에도 좋은 정치인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제가 이전에 취재 경험을 해서 실제 제 취재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런 인격을 가진 분을 그 국회 다수당의 대표로 뽑을 수 있는 건지 저는 정말로 안타까워요. 사실. 예. 공영 언론이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편향적으로 방송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이 그 취재원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그 이재명이의 전과 사범 중에 하나가 검사 사칭 사건 있죠. 예. 그 검사 사칭 사건인데 이재명이는 이 PD의 취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서 조언을 했다 이렇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때 그 PD가 최초로 PD예요. 그 사칭을 할 때 주도적으로 했다는 역할 본인이 주도적인 역할이죠. 예. 질문도 적어주고 네. 제대로 얘기 나오는지가 옆에 와서 그 마이크에다 기대고 네. 다시 수정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예. 대법원 판결문에 나옵니다. 본인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게. 그러니까 그러고도 대법원 판결문에 나오는 거를 대선 때 그렇게 자기는 그냥 도와줬을 뿐이다. 예. 이러고 빠져나간 게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완벽하게 지금 부적절하게 기울어진 이 언론 환경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사회나 혹은 우리 사회의 어쨌든 그 바람직한 그 여론 형성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거에 측면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이게 국민의힘 위주로 하라는 방송이 절대 이건 반대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되겠죠. 네. 적어도 공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여러 부분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언론이 가장 시급한 개혁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공정언론 국민연대 활동이 더욱이나 중요하고 지금 MBC 사태가 사실은 그게 심각하다는 걸 드러낸 반증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기 정의하 공정님이 올리신 댓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힘겹게 싸워오신 최초로님이십니다. 경의를 피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예, 오늘 대담 공정언론 국민연대 공언련 위원장 최초로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